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52.9%였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겼습니다. 김기현이 당선이 됐고 이 의미를 짚어보기 전에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이 한번 나오느냐? 나왔습니다. 오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보여줬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시원한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국정 3대 개혁도 이야기했고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경고도 했습니다.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 내부를 향해서 또 이재명의 민주당을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윤석열다움, 윤석열 스타일이 여지없이 드러난 이번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흔히 선거를 구도, 인물, 바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윤석열 바람이었다. 구도 싸움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치렀다. 구도 싸움으로 거의 결정이 됐는데 제가 지난 1월 전당대회를 시작할 때부터 김기현 후보의 당선, 과반 득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경선은 구도 싸움이 다다. 이 구도를 결정지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윤심이고 이 윤심에 대해서 책임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한 것이다. 김기현의 인물이 안철수나 황교안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김기현의 인지도 높지도 않았는데 김기현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한 것은 역시 윤심이었다. 윤심의 바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이준석 패거리가 모조리 낙선을 했고 낙선뿐만이 아니라 지지율도 굉장히 예상 밖으로 낮았습니다. 책임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고위원으로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가 당선이 됐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장해찬이 당선이 됐습니다. 윤심에 따른 후보들이 모두 당선이 됐다. 이 결과는 책임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대로 계속 추진을 해가라 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응집을 한 것이다. 투표율도 55.1%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저도 어퍼컷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원한 어퍼컷을 보였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김기현이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개월 동안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지난 10개월 동안 김기현이 책임당원들 앞에서 꾸준하게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맞서 싸워왔다라는 게 인정을 받았고 윤심 당심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우리 정치 개혁이 어떤 방향인가? 윤석열식 정치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모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국정에 있어서도 3대 개혁, 또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연대, 더 나아가서 동맹까지 이제 갈 수 있을 건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만 이 방향을 분명하게 윤석열답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선명하게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게 앞으로 국민들의 지지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구도 싸움을 할 때 나경원의 문제도 있었고 또 안철수에 대한 경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나경원,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이준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지금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윤석열 스타일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잘못 읽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그런 착각들이 계속 엇박자를 냈고 김기현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를 가장 잘 맞췄다. 그게 이번에 당원들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큰 그림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있고 지금 당정 관계에 있어서 또 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번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깜짝 놀랐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치권은 누구도 건드리기를 꺼려하는 소위 당정 분리 이 부분을 정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꼭 당정 분리해야만 되느냐? 당정 일체가 무엇이 나쁘냐?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물음에 기존 정치권 다른 후보들은 대답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든지 찬성하든지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이미 구도 싸움에서 김기현이 압승이 예상이 됐고 계속 그게 흘러왔고 책임 당원들이 중간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거티브도 심했고 거의 막판에는 분탕질도 있었고 또 이준석 패거리들의 내부 총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책임 당원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김기현과 이제 손잡고 여권 전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융합, 똘똘 뭉쳐서 융합을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제압하고 정말 산적한 대북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 하는데 큰 힘을 얻었다. 압도적인 지원을 얻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일본의 그 강제징용 그 배상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뭐 고독한 결단입니다. 이게 왜 고독한 결단이 되느냐 하면 어떤 참모도 이런 건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져올 후폭풍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참모된 입장에서는 이런 건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리더만이 대통령만이 자신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이 결단을 내리면서 가져올 정치적 리스크 하지만 이게 가져올 정치적 이익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일본의 호응 또 한미일의 연대 협력 이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당연히 지금 역풍이 예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욕은 내가 먹겠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제는 미래로 가자.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 있지는 말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 청년입니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언제 해도 해야 될 결단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자. 이제 당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국정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야당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또 국민들에 대해서도, 당원들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밝힌 겁니다. 김기현이 압승을 하면서 이게 뭐 결선으로 가느냐 아니다. 김기현이 55%는 득표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캠프마다 전망들이 나오고 엇갈렸는데 52.9%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죠. 집권 여당, 여권 전체를 융합해서 지금 나라의 위기를 뚫고 나가라라고 하는 책임 당원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실패한 후보들 또 이준석 패거리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총선 대비로 모두 들어가게 되는데 총선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원한 어퍼컷을 날리면서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 당 내를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경고에도 많은 당원들의 지지가 잇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